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병하면서 반사수해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백신과 방역, 대체효까지 그야말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일 이후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이 없었죠. 당연히 국가적으로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강문식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연천에서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나요? 들어왔다라는 근데 얼굴이 밝으시면 안 돼요. 네. 네. 농가에서는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연천에서 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들에 많이 물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아요. 네. 저점에서 사실은 이 이슈를 알고 매수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차트의 흐름을 보고는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었지만 고점에서 아마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견해로 팩트와 또 아닌 것들을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57년도에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 발병이 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또 이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아예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고요. 발병이 됐던 14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유럽 쪽이고 4개 국가는 이제 아프리카 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시작이 됐었고 중국 이후에 베트남, 북단 쪽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 이후에 잠깐 잦아드는가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얼마 몇 달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됐는데 처음 발병됐을 때보다 몇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면서 무섭게 발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병이 돼서 네. 북한에서 또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후에 이제 3주의 잠복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대로 만약에 그냥 이제 끝이 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고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다행이겠죠. 하지만 이 보유하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또 걱정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생석회라든지 이 방역 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 돼지 가격이 그 경매에서 30% 이상 상승이 됐었는데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마트를 가봤는데요. 의외로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가격이 예전 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질문을 해봤더니 자기네들만 싸게 판다라고 장사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돼지고기를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식당에서는 1인분에 얼마씩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어떤 소비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다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아마 돼지고기를 당분간은 꺼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대체육 정도 같은 것들은 이 돼지열병이 정말 다행스럽게 잘 잡혀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소독, 생석회 이런 종목들이나 대체육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반등의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종목이 더 이상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추후에 어떤 지나가는 경위들을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목마다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매도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전고점 대비 80% 정도까지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대장주는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 팩트 있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짚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효과, 방역과 같은 종목들은 추후에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테마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유는 이게 걸리면은 치사율이 100%라는 것이 가장 팩트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게 되면 거의 치사율 100%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양돈 산업 자체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한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청정국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짧게는 2, 3년에서부터 길게는 많은 시간까지도 예상이 좀 됩니다. 따라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테마는 아마도 이 주기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큰 주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테마주들은 어떤 이 팩트라든지 향후 미래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테마 자체가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슈나 뉴스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다시 강한 반등세로 돌아선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죠? 9월 25일 전후해서 이제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네. 들어왔을 때 보면은 뭐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2연상, 3연상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모멘텀이 딱 붙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더라도 또다시 모멘텀이 붙으면 그때처럼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한번 들어왔을 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6월 1회, 7월, 8월, 9월 반, 두 달 반 정도 잠잠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슈 생기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 뉴스와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뭐 지금 바로 말씀드려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따라 등락을 네. 계속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네. 강훈석 대표님 이 의견 먼저 듣고 그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요, 먼저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대장주가 어떤 주들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테마의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식을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인 거라기 때문에 대장주라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적게 조정을 받는 게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체시스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소테마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역, 그다음에 이제 대체 먹거리, 그다음에 사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신이라든지 방역 쪽에 관련돼 있는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최근 최고점 대비해서 뭐 조정폭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이 아프리카 테마주 돼지열병 테마의 지표 종목 이 종목을 보고서 다른 종목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좀 눈여겨서 보는 종목 몇 종목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네. 하는데 일단은 중앙 백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 백신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하고 이 중앙 백신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충남대, 경북대 이렇게 대학까지 산하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개발, 백신 개발 연구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물론 이 연구 개발에서 이 백신을 개발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앙 백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동물 의약품, 동물 백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어쨌든 인정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울대라든지 충남대, 경북대하고 잘 연구를 해가지고 중앙 백신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돼지열병을 퇴치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로 제가 중앙 백신 한번 이 백신 방역 관련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이글벳이라는 이 종목은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좀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동물 백신, 동물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한 1.5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최근 5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테마주들이 뭐 그런 재무 구조나 성장성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이글벳의 대주주가 지분을 좀 팔았어요. 올라왔을 때 올라 10,000원대에서 좀 파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밀려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밀려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테마주들이 반등 나오는 자리가 최고점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 밀리면 그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백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돼 있고, 또한 이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내렸을 때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염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대주주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 이 대체 먹거리 관련주돼 있는 이 마니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마니커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다른 대주열병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난 화요일 날 대부분 반등을 조금씩 줬어요. 근데 네. 이 마니커는 한 7% 정도 밀렸거든요. 네. 이제 이게 왜 밀렸냐라고 보게 되면 2대 주주 중에서 이제 CJ가 2대 주주, CJ 제일제당이 2대 주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CJ 제일제당이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지분을 이제 팔아가지고 한 60억 정도 차익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화요일에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급락을 네,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밀리는 그런 흔들이 나왔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식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소식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얘가 이 기술적으로 이 중요한 라운드 넘버인 1,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물론 뭐 마니커뿐 아니라 뭐 하림도 있고 뭐 체리브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대체 먹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 혼자만 뭐 강하게 이런 2대 주주가 매각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밀렸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마니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닭고기 가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닭고기 569가 아마 제일 큰 닭인 것 같아요. 닭고기 569가 이 시세가 9월 초에 한 마리당 2,60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월 초에는 4,100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한 50% 정도 지금 올랐잖아요, 닭고기가. 물론 이제 뭐 양계장에 뭐 어떤 뭐 불이 나거나 뭐 이런 요인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닭고기 그 시세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닭고기 생산하는 업체들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우성사료라든지 CJ 시푸드,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 그다음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체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종목을 그 체시스로 놓고 나머지 방역이라든지 백신, 대체 먹거리 관련주들이 반등 나오는 타이밍들을 지금 노려보는 그런 시점이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다가온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첼시스, 중앙백신, 이글벳, 마니커 등등을 핵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강훈숙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핵심 종목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겹치는 종목이 없나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첼시스하고 신라 SG, 그러니까 처음 이게 9월 16일, 17일에 발병이 됐을 때 대장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우진, BNG, 백광소재가 점상을 2연상을 갔었고요. 첼시스, 신라 SG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종목이 강한 기간 조정이라는 것과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강한 종목들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래도 약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면 마찬가지 대주주들이 물량을 매도한 그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비난을 많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의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원대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돌발 이슈가 나오면서 7,000원, 8,000원대 갔다. 네. 이러면 정작 저부터라도 팔고 싶거든요. 차익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 빠지면 또 언제든지 대주주는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개인들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화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매도가 됐더라도 차트상의 흐름에서 큰 어떤 세력들의 흐름이라든지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첼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바이오텍이라는 계열사가 항생제, 소독제, 동물의약품, 친환경 비료 등을 만들면서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는 첼시스와 신라 SG인데, 신라 SG 같은 경우는 그 수산 가공용품이죠. CJ 제일제당 쪽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신라는 SG는 조금 가벼운 성향이 있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지금은 조정이 깊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석회, 시멘트, 백광소재가 저는 일단은 단연코 먼저라고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백광소재가 처음에 이 현상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건 아무래도 대주주였던 태경산업이 대주주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태경이 인공광고 관련주였는데요. 태경산업의 대주주는 또 백광소재입니다. 그때 태경산업이 급등할 때도 백광소재는 대주주 물량을 좀 줄였었거든요. 이런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연스럽게 대주주의 물량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석회 제조와 석회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부존 자원인 석회석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독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얀 가축들을 매몰하고 나서 하얀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생석회입니다. 소독을 위해서 뿌려지는 건데 간혹 우리가 이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1957년도에 아프리카에서 발병이 돼서 더운 나라에서 그 날씨가 지금 추워지면 오히려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이 번식률이라든지 소독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생석회 소독 효과가 물과 접촉을 했을 때에 200도씨 정도의 열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도씨 끓는 물의 온도가 100도인데 이 생석회를 물과 이렇게 희석이 됐을 때에 200도씨 정도의 열을 내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날씨가 추워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온도도 떨어질 거고 또 이 뿌려놓은 생석회들이 얼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방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되는 거에 있어서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백광소재하고 저는 이제 또 한일사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사료 얘기를 하면 이제 단순하게 사료 관련주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대체육으로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산, 호주산 이런 소고기 수입 업체이기도 하고 또 칠레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입 국가별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구제역과도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겨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AI와 또 아직은 없지만 구제역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수입육들에 대한 흐름들 또 차트 흐름 보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아직 매도 물량이 전혀 출회가 안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도 저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오진비엔지입니다. 이 종목도 처음에 발병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점상을 가고 2연상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단일가 매매가 월요일까지 이루어지면서 월요일 단일가 매매 이후에 종가 부근에서 약간 올려줬다가 화요일 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진비엔지는 동물의약품 제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이 자사의 기존 소독제 크린업 F가 돼지열병 바이러스 소독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오진비엔지는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화요일 날 첫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은 빠져나온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진비엔지 같은 경우에도 관심권에 두셔도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장도 두 종목과 생석회 소독 관련주 백광소재 그리고 대체육 쪽으로 한일사료 그리고 소독제 쪽으로 오진비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